외로운 덕후와 불량소녀가 외계인과 유령과 싸우기 위해 납치당하고 빙의당한다. 모든 것은 불량소녀 모모가 돈 많은 남자친구에게 차인 평범한 날에 시작되었다. 그 남자는 헤어지면서 모모의 배를 차고 돈이 없다고 욕했지만 모모는 첫 남자친구였기에 여전히 우울해한다. 절친들은 그 남자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며 놀린다. 모모는 좋아하는 배우를 닮았고 항상 어딘가 어색한 남자다운 남자친구를 원했다고 대답한다. 친구들은 아직 자기 성별도 모르는 나이에 남자다운 남자친구는 사치라고 말한다. 후에 모모는 복도를 걷다가 켄이라는 착한 덕후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본다. 모모는 착한 덕후 옆에 앉아 말을 걸고 괴롭히던 아이들은 모모에게 덤빌 수 없어 얼른 자리를 피한다. 그녀는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 직전에 이르러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덕후 켄이 나타납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마주할 용기는 없지만 모모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모모는 그에게 제발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반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켄이 말하는 것은 그녀가 UFO와 외계인에 대한 그의 잡지 내용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모모는 그런 멍청한 음모론에는 관심 없다고 말하지만 켄은 유튜브 픽업 아티스트처럼 집요하게 굴었습니다. 모모는 방금 남자친구에게 차였는데 그의 잔소리에 시간 없다며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밀어붙이는 덕후라 친구가 없다고 말하며 켄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모모는 곧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책을 주우며 사과합니다. 그녀는 켄에게 외계인은 믿지 않지만 귀신은 믿는다고 말하고 켄은 갑자기 그녀를 비웃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고 해서 귀신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귀신과 외계인 중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시작하고 서로에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한다. 밤에 모모는 켄의 말에 따르면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하는 곳이라는 무서운 버려진 병원에 간다. 반면에 그녀는 유령 목격이 많은 영적 중심지라고 말하며 켄을 버려진 터널로 보냈다. 켄은 긴장하고 터널에 가까이 다가가자 터널이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을 느낀다. 그는 모모에게 귀신을 본 적이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본 적은 없지만 할머니가 무당이어서 할머니에게서 귀신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귀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할머니 때문에 그녀는 항상 집을 나서서 학교로 걸어갈 때마다 머리 위로 한 손가락을 들고 행운의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모는 그렇게 하는 게 항상 이상하다고 느꼈고 모두가 자신을 놀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라고 한 할머니에게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머니와 크게 싸우고 행운의 의식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할머니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놀린 남자아이들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켄에게 항상 할머니의 독특한 직업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 유령을 믿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모모는 켄에게 왜 외계인에 관심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외계인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켄은 자신의 발치에서 멈추는 피 묻은 발자국을 봅니다. 그는 즉시 주위를 둘러보고 공포스럽게도 낡은 매춘부의 유령이 나타나 켄에게 $2의 호크투아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켄은 겁에 질려 소리치며 그녀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모모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는 음탕한 노파를 만났다고 말하며 유령을 본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모모는 터보 할머니라는 늙은 유령이 그를 쫓아올 것이며 만약 그녀에게 잡히면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만 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늦었습니다. 유령은 거의 즉시 켄을 잡고 모모는 전화가 끊기고 휴대폰 화면이 빨갛게 변하기 전에 그의 비명만 듣습니다. 그녀는 켄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돕기 위해 서둘러 가는데 갑자기 건물에 불이 꺼지고 3명의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모모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궁금해하며 도망치려 하지만 세 남자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특수 의자에 갇혀 있습니다. 세 남자는 그녀에게 자신들이 서포라는 행성 출신의 외계인이며 그곳에는 수컷만 존재하고 복제 기술로 번식한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복제로 진화 과정이 꼬여 기본적인 감정을 모두 잃었기에 새로운 세대를 시작할 여성을 찾아 지구에 왔다고 합니다. 한 외계인이 바지에서 거대한 기계식 성기를 꺼내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만 개인들은 최면 능력으로 그녀를 재우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결을 빼앗으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리고 개인들은 멈춰서 한 명이 전화를 받으려 하자 할머니 귀신이 휴대전화에서 나와 그를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즉시 외계인의 고환을 물어뜯어 날려버립니다. 알고 보니 켄의 몸에 귀신이 빙의한 것이었고 모모는 그 모습을 보고 안도합니다. 그녀는 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켄은 터보 할머니에게 몸을 빼앗기고 한 외계인은 인간형 얼룩말로 변신하여 그녀를 공격합니다. 터보 할머니는 재빨리 공격을 피한 후 외계인의 몸을 파괴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외계인을 공격하지만 외계인은 특수 공격으로 그녀를 벽에 처박습니다. 켄은 갑자기 자신의 몸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게인들에게 여자아이를 풀어주면 무엇이든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친구가 없었기에 항상 외계인을 친구로 삼고 싶었다고 소리칩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그들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모모가 나타나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괴물이 되어야 한다 해도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다시 유령으로 변하지만 게인은 즉시 그를 쏘아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되돌립니다. 외계인들은 수컷은 필요 없다며 그를 처분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그는 모모의 뇌를 조종하기 시작하고 모모는 저항하며 할머니가 머리 위에 카이를 풀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왜 지금 이 기억이 나는지 궁금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모모는 머리 위에 카이를 풀려고 애쓰고 갑자기 그녀를 붙잡고 있던 장치가 산산이 조각납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지만 모모는 할머니께서 이날을 위해 늘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모는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을 느끼고 외계인을 발차기로 날려버립니다. 외계인은 달에 충돌하는데 사실 그 달은 위장한 그들의 우주선이었습니다. 외계인 문제는 해결된 것 같고 모모는 켄에게 지금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켄은 현재 터보 할머니의 조종을 받고 있으며 그녀는 모모를 공격합니다. 모모는 켄을 놓으라고 말하고 자신의 힘으로 켄의 몸에서 늙은 귀신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켄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고 터보 할머니는 켄의 작은 바나나를 자신이 조종하고 있으며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켄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조종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모는 켄의 남성성을 당장 돌려주라고 말하지만 터보 할머니는 소년을 구하고 싶다면 자신과의 공정한 대결을 위해 자신의 터널로 오라고 말한다. 터보 할머니는 그 말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 외계 우주선은 건물을 향해 직진한다. 우주선은 건물을 뚫고 지나가고 모모는 어떻게든 켄과 함께 무사히 빠져나온다. 나중에 그녀는 켄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카이를 그의 몸에 주입한다. 둘 다 외계인과 유령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제 그들과 너무 깊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켄은 이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묻고 모모는 터보 할머니를 혼쭐내야만 그를 풀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켄은 어떻게든 가서 해결하겠다며 걸어서 떠난다. 그는 셔츠와 바지를 벗어 모모에게 입고 집에 가라고 한다. 모모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에게 확실하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이 그저 어색한 남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모모는 켄이 그녀가 좋아하는 배우의 대사를 읽자 다리 사이에 폭포가 쏟아지는 기분을 느낀다. 그녀는 진정하려고 애쓰며 전에 알 기회가 없었기에 켄의 이름을 묻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켄 타케쿠라라고 대답하는데 그것은 모모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의 이름과 같았고 그녀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즉시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남성미의 정점이었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와 이런 겁쟁이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들은 것을 잊으려고 바닥에서 구르기 시작하고 그 사이 터보 할머니가 켄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빨리 영적인 에너지를 좀 달라고 하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를 벽에 세게 던진다. 그러자 모모는 함께 일하려면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둘 다 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고 그녀는 그가 오컬트 동아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오쿠룬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켄은 어쩔 수 없이 이 규칙을 받아들이고 서로 투덜거리며 도시로 돌아갑니다. 곧 해가 뜨고 모모는 켄에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니 자기 집에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할머니가 남자아이를 집에 데려오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전 남자친구를 거의 죽일 뻔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켄은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리고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타기 시작합니다. 모모는 당황하여 그를 근처 운하에 던져넣고 그제야 악령을 막는 부적이 대문에 붙어있어 켄이 불에 탄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리석은 그녀는 켄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적을 떼어내고 그제야 거의 죽을 뻔한 그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그를 집 안으로 데려가 할머니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옷을 갈아입는 동안 방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자신의 깃 KAI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는 다시 유령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그녀의 방으로 밀고 들어온다. 모모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를 벽에 내동댕이 치고는 옷을 갈아입는 동안 얼굴을 돌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자신의 깃 KAI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는 다시 유령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그녀의 방으로 밀고 들어온다. 모모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를 벽에 내동댕이 치고는 옷을 갈아입는 동안 얼굴을 돌리라고 말한다. 옷을 갈아입은 후 모모는 켄에게 자신의 헌옷을 잠시 입으라고 주지만 그는 여전히 여자아이 방에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수줍어한다. 그때 갑자기 모모는 그에게 터보 할머니가 전에 했던 말이 그가 말 그대로 거기가 켄 인형 같다는 뜻인지 묻는다. 켄은 즉시 확인해보고 공포에 질린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남성성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는 당황하지만 모모는 그를 놀리며 보여달라고 한다. 켄은 모모가 터널에 들어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녀를 탓하고 모모는 켄이 먼저 오컬트 이야기를 꺼냈다고 받아친다. 켄은 이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다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필사적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이었고 이제는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는 모모에게 위험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 사건이 해결되면 자신을 무시해달라고 말한다. 모모는 이 말에 화가 나서 그가 계속 사람들을 밀어내면 친구가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켄에게 다가가 반응을 보려고 쿡쿡 찌르고 켄은 갑자기 그녀를 못생겼다고 부른다. 모모는 이에 발끈해서 그의 옷깃을 잡고 켄은 그녀에게 재치가 없고 그녀의 말이 자신의 예민한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한다. 싸우는 중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자 켄은 모모 할머니가 돌아오신 거라고 말한다. 모모는 초인종 소리가 이런 소리가 아니라고 하며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녀는 갑자기 할머니가 2개의 초인종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낸다. 하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령을 위한 것이며 그중 하나가 바로 현관 밖에 있다. 모모는 자신이 문이 부적을 가져온 탓에 악령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며 악령을 쫓기 위해 부적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한다. 그녀는 할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켄에게 집 경계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집과 정원이 두꺼운 돌담으로 둘러싸인다. 켄과 모모는 이제 갇히게 되어 문에 부적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한다. 문이 담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코피가 터지고 모모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집 위에 거꾸로 매달린 거대한 괴물을 발견합니다. 괴물은 약속을 어긴 악당들이라며 그들을 향해 주먹을 날리지만 모모는 켄을 위험에서 밀쳐내고 괴물의 주먹은 부적과 벽에 부딪힙니다. 거대한 스모형, 이 켄에게 바나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그들을 쫓아오고 켄은 오늘 전까지 이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러다 켄은 그들을 쫓는 괴물이 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목격된 플레두드 몬스터라는 외계인이라고 말합니다. 악령을 감지하는 초인종이 외계인 때문에 작동된 것이고 두 존재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거대한 외계인이 입에서 독성이 있는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고 모모는 그대로 두면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터보 할머니가 다시 켄을 조종하기 시작하고 모모가 터보 할머니를 제압하려 하는 동안 외계인이 공격해 집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도망쳐 창고에 숨고 모모는 유령을 밀쳐내지만 켄의 왼손은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로 남습니다. 모모는 할머니 귀신의 저주를 완전히 풀려고 집중하지만 켄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켄은 그 힘을 이용해 외계인과 싸울 수 있으니 저주를 자신에게 받아들이라고 모모에게 부탁합니다. 갑자기 외계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창고를 파괴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켄은 모모에게 저주를 자신의 몸에 풀고 정신적인 저주만 통제하여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모모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모모는 최선을 다하고 괴물이 또 다른 충격파를 보내자 켄이 원하는 것을 해냅니다. 이제 켄은 자신의 힘을 완전히 조절하고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모는 감탄하지만 놀랍게도 켄은 그 모습이 된 후 게으르고 우울한 사람이 됩니다. 나처럼 하지만 초능력이 있는 그는 외계인 쪽으로 힘겹게 기어가더니 외계인이 손뼉을 쳐서 그를 내리치자 그냥 서 있었다. 하지만 켄은 터보 할머니의 힘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외계인의 손가락 끝을 찢어버렸다. 모모는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갑자기 켄이 피를 토하고 힘을 잃었다. 외계인은 그를 바닥에 내리쳤지만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모모가 켄을 잡아당겼다. 그는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없어서 터보 할머니의 힘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어떻게 외계인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당황했는데 갑자기 모모가 생각을 떠올렸다. 외계인이 스모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만약 그 손이 땅에 닿으면 규칙에 따라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켄은 그녀가 천재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외계인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모모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초능력 모드에 돌입하여 엄청난 속도로 스모 외계인의 다리를 찢어버립니다. 모모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외계인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마무리 짓고 외계인의 손이 바닥에 닿는 순간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그 외계인은 엄청난 코어 근력을 지녔고 두 번째 손이 바닥에 닿기 전에 백덤블링으로 일어섭니다. 그러고는 모모를 붙잡아 벽에 내던지고 저주가 켄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저주가 멈추고 혼란스러워하는 켄은 외계인의 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서 싸우는 모모를 봅니다. 모모는 손이 바닥에 닿았음에도 계속 싸우는 그를 속임수쟁이라 놀리고 외계인은 모모를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켄은 자신이 싸우게 해달라고 소리치지만 모모는 벽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길 때까지 모든 공격을 받아냅니다. 충분히 깊이 파묻히고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한 모모는 켄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후 부적을 다시 문에 붙여 외계인을 태워 없애는 보호막을 재설치합니다. 모모는 켄을 꽉 껴안아 보호막 밖에 두고 몇 초 후 외계인이 완전히 소멸되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모모는 승리에 기뻐하지만 곧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의식을 잃는다. 켄이 모모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터보 할머니가 그의 몸을 지배한다. 터보 할머니가 모모를 들어 올리자 갑자기 나무 벽돌과 못이 모모의 머리를 때리고 날려버리고 모모의 할머니 세이코가 나타난다. 세이코는 손녀가 또래 남자를 데려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인간도 아니라고 말한다. 터보 할머니는 곧바로 세이코를 뒤에서 공격하지만 세이코 주변의 보호막이 유령을 태워 없앤다. 세이코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고 예측대로 유령은 이미 그녀가 친 보호막 안에 갇힌다. 유령이 공격하려 하지만 보호막에 닿자마자 불에 탄다. 모모의 할머니가 터보 할머니를 때려 부수기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할머니는 방망이로 귀신을 때려서 퇴치하려 하지만 터보 할머니는 자신을 죽이면 자신이 빙의한 소년도 죽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세이코는 상관없다며 모모 주변의 남자아이들이 사라지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장벽 주위에 또 다른 원을 만들고 첫 번째 원을 약간 지우면서 귀신을 태웁니다. 몇 시간 후 모모는 마침내 자기 방에서 깨어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켄입니다. 그녀는 1층으로 내려가는데 할머니는 젊었을 때처럼 프렌즈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모모는 할머니에게 안경 쓴 남자아이를 봤냐고 묻고 할머니는 모모에게 그 아이를 영적인 장소로 보냈냐고 묻습니다. 모모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세이코는 악령을 없앴다고 말하고 모모는 놀란다. 갑자기 세이코의 태도가 바뀌며 과거에 모모가 자신을 가짜라고 귀신은 없다고 말했던 일을 거론한다. 좌절한 모모는 세이코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묻는다. 할머니는 모모에게 본당으로 가라고 말하고 모모는 켄의 유골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본당으로 달려가면서 할머니를 욕한다. 켄은 그저 친구를 사귀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며 모모는 자책한다. 하지만 모모가 사당문을 열자 켄은 평화롭게 밥을 먹고 있다. 켄은 모모를 보고 안도하며 자신이 모모에게 해를 끼쳤을까 봐 걱정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모는 갑자기 그 찐따 녀석이 걱정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문을 닫아버린다. 그가 살아있다고 저주한 후에야 비로소 안도하는 모모 앞에 세이코가 나타난다. 세이코는 전에 필사적이었던 모모를 놀리며 혹시 덕후가 좋냐고 묻는다. 모모는 닥치라고 말하고 세이코는 터보 할머니가 켄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신사에 가두었다고 말한다. 모모는 할머니에게 터보 할머니가 켄의 성기를 가져갔고 그 책임이 할머니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터보 할머니를 이기고 켄의 것을 되찾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끝내고 싶어한다. 그리고 외계인을 만나 초능력을 각성한 일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세이코는 외계인은 전혀 믿지 않고 초능력의 존재에 대해서만 들어봤다고 한다. 세이코는 켄이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터보 할머니는 수백 년 동안 존재해온 강력한 귀신이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사간 터널에도 또 다른 강력한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두 유령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세이코는 터널이 유령의 영역이고 예전에 퇴치하려 했을 때 영합이 너무 강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해요. 즉, 터보 할머니가 터널에 있는 한 이길 수 없고 모모가 싸우려 한다면 죽을 거예요.
위험하지만 모모는 책임을 지고 켄을 돕고 싶어해서 할머니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줘요. 터보 할머니에게 술래잡기를 신청해서 영역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불행히도 그 영역은 도시 전체예요. 도시 밖으로 끌어내는데 잡히지 않으면 터보 할머니는 매우 약해지고 그때 제압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모모는 그 괴물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당황하지만 세이코는 자기가 아니라 켄을 말하는 거였어요. 세이코는 문을 열고 켄에게 그 늙은 유령과 달리기를 해서 이겨야 한다고 말해요. 켄은 자신이 체력이 너무 없어서 초능력 모드를 몇 초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세이코는 그에게 즉시 훈련을 시작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원펀맨 훈련 루틴을 따르고 모모를 업고 달리라고 말한다. 그래야 모모가 저주가 그를 압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녀는 모모에게도 초능력을 향상시키라고 말하고 내일부터 둘 다 훈련시킬 것이라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켄은 급한 보리를 봐야 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모모가 항상 그를 지켜보지 않으면 터보 할머니를 진압할 수 없다. 세이코는 그냥 볼일 볼 때 지켜보라고 말하지만 켄과 모모는 둘 다 그게 취향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말에 세이코는 모모가 어떻게 저주를 조절하는지 의아해한다. 모모는 모든 것 주위에 아우라가 보이고 켄 주위에 있는 유령의 아우라를 압도하면 그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금은 다른 것들의 기운을 잡아서 움직이는 정도밖에 힘을 못 쓴대요. 하지만 힘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신이 된 기분이었다고 해요. 세이코는 눈을 감고 몸으로 기운을 느껴보라고 그러면 힘을 더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요. 모모는 그렇게 해보려고 피부로 주변의 기운을 느껴보지만 잘 안되고 켄은 변신해요. 모모가 켄을 원래대로 돌려놓자 켄은 이미 한계에 달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모모네 집으로 달려가요. 모모는 켄이 변신하는 것을 막으려고 뒤쫓아가고 세이코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따라가요. 결국 켄은 모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변기에 통나무를 떨어뜨리는 인생 최대의 굴욕을 겪게 돼요. 세이코가 모모에게 능력에 대해 더 질문하자 갑자기 터보 할머니가 켄을 통해 집에 나타나요. 모모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움직일 수 없고 코와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터보 할머니는 모모에게 켄이 보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으며 원한다면 세이코를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약간의 재미를 원하며 그래서 켄이 보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오늘 밤 터널로 와서 싸우라고 모모에게 말한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사라지고 모모는 켄과 세이코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한다. 그날 밤 켄과 모모는 터보 할머니와 싸우기 위해 의식복을 입고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 그들은 기차를 타고 모모는 예쁘게 보이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는 신경 쓰지 않고 의식복을 벗고 평소 옷으로 갈아입는다. 켄과 모모는 터널에 도착하고 모모는 터보 할머니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 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녀는 거대한 스모 외계인을 물리칠 수 있었고 할머니 유령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순간 그들의 길은 마치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것 같은 거대한 머리에 막혀버립니다. 그들은 놀라지만 공포스럽게도 반대편에도 또 다른 머리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모모는 역겹다는 표정을 짓지만 켄은 정신 놓지 말고 자신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서 변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고 그는 게으르고 의욕 없는 초인으로 변신하여 악마의 머리로 향해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힘이 사라지고 켄은 당황하며 모모에게 제대로 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더 걱정하는 건 모모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저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터보 할머니가 갑자기 말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알고 켄의 것을 돌려주었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저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두 입이 동시에 그들을 공격하고 잡아먹히기 직전 모모는 할머니의 조언을 떠올립니다. 쉽게 흥분하는 터보 할머니를 속도에 대해 놀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모가 갑자기 늙은 귀신에게 소리치며 속도 대결에서 질까봐 무력으로 해치우려는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터보 할머니라는 이름이 아깝다고 비웃고 귀신은 갑자기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 도전을 받아들이며 게임 규칙을 묻는다. 모모는 술래잡기이고 10분을 센 후에 잡으면 자기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터보 할머니는 규칙을 받아들이고 그녀가 세기 시작하자 켄과 모모는 전속력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늙은 귀신은 반칙을 한다. 10분 20초를 세고 나서 그들을 쫓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모를 잡아 고기 감옥에 가둔다. 켄이 모모를 구하려 하자 터보 할머니는 다가와 이제 자기에게 10분을 세겠다고 말한다.
켄은 반칙이라고 말하지만 터보 할머니는 모모가 10분을 어떻게 세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켄이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의 카운트다운까지 마무리 짓지만 막 그녀가 켄을 만지려는 순간 켄은 그녀에게 뛰어올라온 힘을 다해 물어뜯습니다. 터보 할머니는 켄이 입고 있는 의식복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 먼저 그를 지배하기로 결정하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모모를 먹고 일을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터보 할머니가 켄을 지배하는 순간 모모는 그녀의 기운을 감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녀를 압도합니다. 터보 할머니는 반격하며 공격하지만 모모는 그녀의 힘을 제압하고 켄은 마지막 순간 공격을 피합니다. 터보 할머니를 작은 뱀으로 만들어 기뻐하지만 갑자기 터널의 악령이 그들을 공격하며 할머니를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켄과 모모는 무너지는 터널에서 뛰쳐나오지만 악령은 길가를 통해 그들을 쫓아옵니다. 갑자기 개의 모습으로 길가에서 튀어나오지만 다행히도 어리석어서 쉽게 주의가 돌려집니다. 켄은 모모에게 변신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모모는 터보 할머니의 진짜 몸이 켄 안에 있어서 엄청 어려워합니다. 모모는 터보 할머니의 힘을 간신히 제어하고 개가 그들을 치려는 순간 켄이 변신합니다. 두 사람은 전속력으로 도망치지만 켄은 코너를 돌지 못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모모는 그들이 떨어지고 있다며 켄의 귀에 대고 소리치고 켄은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헬리콥터 날개처럼 발을 비틀며 떨어집니다. 물리 법칙과 해부학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켄은 낙하 속도를 줄이는 데 성공하여 무사히 땅에 착륙하지만 갑자기 개 영혼이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모모는 공중으로 던져지고 악령의 등에 수십 개의 얼굴이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켄이 마을을 질주하기 시작하자 모모는 아무도 개 영혼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켄조차도 그들에게는 평범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모모는 아무도 그 악령개를 볼 수 없고 켄조차도 평범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기름이 떨어지려고 하니 사소한 것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모모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온천으로 켄을 안내한다. 개가 그들을 쫓으며 건물에 부딪히고 모모는 개를 익힐 거라 생각하며 뜨거운 물을 붓는다. 어찌되었든 그녀의 엉뚱한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고 그들은 곧바로 마을 밖으로 달아난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야 악령에 조종당하는 좀비들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고 터보 할머니는 그들을 향해 웃으며 마을 묘지의 악령들에게 도움을 청해 그들이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갑자기 사방이 포위된 것을 알게 되고 개까지 다시 나타난다. 모모는 켄에게 전력 질주하라고 말하고 켄은 그래도 도시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그를 초인적인 형태로 변신시킨다. 터보 할머니는 켄이 헬리콥터 이동에 한 번의 충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풀스로틀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이겼다고 말한다. 모모는 그의 등에 올라타고 켄은 최고 속도로 앞으로 질주한다. 모모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길을 개척하고 스파이더맨처럼 건물 사이를 휘둘러 건너간다. 그들은 좀비 무리를 통과하지만 켄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다. 모모는 자동차를 던져 개를 치고 켄은 그것을 뛰어넘어 뒤 건물을 뛰어넘는다. 모모는 막대에서 휘둘러 그들의 방향을 수정하고 그들은 도시를 빠져나가는 기차를 볼 수 있지만 켄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모모는 자신의 힘을 날개처럼 사용하여 속도를 늦추고 켄이 다시 변신하여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착지 않은 순간 켄은 한계에 다다라 의식을 잃고 모모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모모는 켄을 깨우려 하다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터보 할머니를 놓친 것을 깨닫는다. 놀랍게도 터보 할머니와 그녀의 요괴 군단이 바로 눈앞에 있었고 모모는 개 요괴와 합체하여 그들을 공격하고 먹어치운다. 그녀는 그들을 조롱하며 다시 도전할 생각이냐고 묻고 이번에는 카운트다운을 얼마나 길게 할 생각이냐고 묻는다. 모모는 느림보 같은 너에게서 도망치는데 1초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머리 위로 기차가 지나가고 모모는 자신의 힘으로 기차를 잡아타고 요괴 군단으로부터 도망친다. 터보 할머니는 모모를 쫓아 기차에 올라타며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고 말한다. 모모는 그 말은 내가 할 말이라며 힘으로 터보 할머니를 붙잡는데 기차는 세이코가 매복해 최후의 일격을 날릴 도시 경계에 접근하고 있었다. 터보 할머니는 모모에게 손을 뻗으려 애쓰지만 기차는 도시 경계를 넘어 바로 그때 세이코가 친 장벽 안으로 들어선다. 장벽의 힘이 터보 할머니와 개를 태우고 그 안에 있던 영혼들은 재가 되면서 풀려난다. 곧 기차는 종착역에 멈추고 모모는 켄을 플랫폼으로 끌고 가고 그는 여전히 전투 중인 마음으로 깨어난다. 곧 세이코가 그들을 맞으러 오고
그들은 그곳에서 희생당하고 죽은 소녀들을 추모하기 위해 터널로 간다. 그들은 그곳에서 악령이 되었다. 세이코는 자신과 같은 무당들이 오랫동안 터보 할머니를 추격해왔고 그녀는 항상 고통받는 소녀들의 영혼이 있는 곳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터보 할머니가 그들을 돕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인간과 귀신은 평화롭게 존재하려면 서로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모모의 집으로 돌아가고 세이코와 모모는 개사를 두고 싸우기 시작하지만 켄은 겪은 모든 일 후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그는 곧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모모는 내일 보자고 말하며 그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다음 날 아침 켄은 모모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준비를 하며 기둥 뒤에 숨는다. 하지만 학교 정문에 도착해서 모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주눅이 든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얌전히 무시하지만 모모가 그에게 부딪히며 그가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모모는 자신을 납치한 외계인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켄은 여전히 자신에게 말을 거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계속 듣는다. 하지만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평소처럼 모두에게 험하게 대우받지만 켄은 오늘 기분이 좋아 모두를 용서하기로 한다. 한편 모모는 완전히 멍해 있으며 친구들이 거울을 비춰도 반응하지 않는다. 친구들은 모모가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고 어제 학교에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한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을 다시 차버린 찌질이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가서 지금은 상심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모모는 한숨을 쉬며 책상에 누워 친구들은 그녀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켄과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다. 켄도 같은 생각이고 오늘 아침 모모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한다. 둘은 참을성 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시간에 서로의 교실 바로 옆에 있다로 향하지만 많은 학생들 때문에 서로를 스쳐 지나친다. 교실에서 서로를 찾지 못하고 식당과 간식 배부처를 확인하려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아 다시 한번 서로를 놓친다. 복도 양쪽 벤치에 앉아 어쩌면 자신의 우정이 잘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켄은 모모가 자신이 지루한 루저라고 생각했을까 봐 걱정하고 모모는 자신이 너무 조급하고 성급했기에 켄이 짜증을 냈을까 봐 걱정한다. 실망한 채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교실로 돌아가려던 중 복도 한가운데서 부딪히며 아주 짧은 우연한 키스를 나눈다. 사고 때문에 당황한 후 서로를 피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서로를 찾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 상황이 정말 어색해지고 모모는 화제를 돌리려 하는데 그때 내내 지켜보던 친구들이 말을 꺼내. 모모와 켄이 방금 키스했다면서 그 남자가 모모의 차선책이냐고 물어봐. 모모는 놀라서 그런 4차원 찐따랑 절대 키스하지 않겠다고 하고 켄은 성질 더러운 년이랑 절대 키스 안 한다고 받아쳐. 둘은 서로에게 소리 지르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 각자 교실로 가지만 모모의 친구들은 둘을 완전 밀어줘. 켄은 모모에게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화장실에 가서 보리를 보려는데 지퍼를 열자 이상한 걸 발견해. 한편 모모의 반 여자애들은 모모를 둘러싸고 친구들이 귀여운 찐따랑 키스하는 걸 봤다고 말해. 모모는 오해라고 말하며 당황하고 그때 켄이 헐떡이며 땀을 흘리며 교실에 들어온다. 켄은 모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따로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모는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한다. 여자애들은 모모가 남자친구에게 너무 차갑다고 놀리고 모모는 자신과 그 꼬맹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입을 다물라고 한다. 모모는 켄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켄은 화가 난다. 켄은 모모에게 자신과 친구인 것이 부끄럽냐고 묻고 모모가 대답하지 않자 조용히 자리로 돌아간다. 학교 후 켄은 모모가 아직도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지 궁금해하며 집으로 향한다. 그는 우연히 핑크색 머리의 여자아이와 부딪히고 여자아이는 사과하며 괜찮냐고 묻는다. 그 여자아이가 예쁘고 친절하게 대해주자 켄은 당황하고 여자아이가 더욱 친근하게 대해오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 낮에 켄을 험하게 대한 것이 마음에 걸려 모모가 그곳에 온다. 사과하려 했지만 핑크머리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켄을 보고 질투심에 그가 친구가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한다. 친구가 오자 핑크머리 여자아이는 켄을 떠나고 그들은 켄이 연기에 속은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켄 같은 순진한 오타쿠는 여자와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아무 여자의 친절한 행동을 호감으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재밌다고 이야기한다.
화가 난 모모는 초능력으로 욕조를 그 여자의 머리 위에 떨어뜨린다. 켄은 걱정하는 눈치지만 모모는 갑자기 그에게 매달리며 즐겁게 함께 집에 가자고 한다.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켄에게 모모는 핑크머리 여자아이와 친구들을 흘끗 본 후 그를 데리고 간다. 그 후 모모는 점심시간에 무례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며 그와 친구인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수로 키스한 것에 대해 당황했다고 말한다. 켄은 그녀의 사과에 감동하지만 갑자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모모는 무슨 일인지 묻고 켄은 자신의 고환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모모는 즉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세이코에게 문제를 설명하는 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기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고환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이코는 그가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것에 실망하고 자신이 그것을 살펴보겠다고 말합니다. 켄은 그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것을 꺼리지만 세이코는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켄이 발을 담글 물이 가득 찬 대야, 부적이 붙은 인형, 그리고 거울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부채를 들고 켄을 때리며 욕을 하고 켄은 그녀가 그럴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에 당황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이코가 그를 두 번째로 때리자 모모는 세이코가 그를 칠 때 켄의 기운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세이코는 그 기운이 켄의 기운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다른 존재의 기운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켄을 다시 때리는 순간 꺼내라고 모모에게 말하고 두 사람은 준비합니다. 세이코가 켄을 때리자 모모는 그의 안에 있는 기운을 꺼내려 하지만 기운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사라집니다. 그녀는 기운을 놓쳤다는 사실에 당황하지만 세이코는 인형과 부적을 가리킵니다. 부적이 타오르고 켄 안에 있던 영혼이 갑자기 인형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이코가 잡기 전에 인형이 도망치지만 모모는 기운을 감지하여 인형을 찾습니다. 그녀는 힘으로 인형들을 움켜쥐고 문을 열어보니 인형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인형은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고 세이코는 그것이 터보 할머니임을 깨닫는다. 모모와 켄은 지난 싸움에서 터보 할머니를 물리쳤기에 충격을 받는다. 터보 할머니는 그런 아마추어들에게 죽을 리 없다며 자신의 몸이 장벽에 부딪혀 타기 시작하는 순간 영체로 변해 켄의 몸에 빙의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영역이 없었고 복수를 하기 위해 영역이 충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켄은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며 부적을 꺼내들고 자신의 것을 돌려달라고 그녀를 위협한다. 터보 할머니는 비웃으며 자신을 죽인다고 해서 그것들을 되찾을 수 없고 그것들을 원한다면 두 여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켄은 그녀에게 격분하고 분노 속에서 갑자기 초인적인 형태로 변신한다. 모두들 충격을 받고 터보 할머니가 더 이상 켄 안에 없는데 켄이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세이코는 터보 할머니가 악령을 쫓는 부채로 켄을 칠 때 너무 켄에게 매달리려 했던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터보 할머니의 의식만 밖으로 나가고 그녀의 힘은 여전히 켄 안에 남아있다. 세이코는 자신만이 터보 할머니의 의식을 인형이 아닌 다른 곳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말한다. 터보 할머니는 발끈하고 세이코는 부채로 그녀를 좌우로 때리기 시작한다. 켄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고 터보 할머니는 도망치지만 세이코는 그녀를 쫓아가 다시 때리기 시작한다. 모모는 휴전을 제안하고 잘못한 소녀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할머니를 정말로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모는 켄의 구슬을 돌려주면 터보 할머니의 힘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한다. 터보 할머니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켄의 소중한 가보는 어딘가에 떨어뜨려서 자신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공원으로 가서 켄의 구슬이 자신의 영적 에너지로 덮여있어 지름 2인치의 금덩이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켄과 모모는 구슬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찾아보지만 찾지 못하고 모모는 그런 작은 것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비꼬듯 말합니다. 터보 할머니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어쩌면 어떤 영혼이나 괴물이 이미 가져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켄의 구슬이 생명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영혼들은 생명에너지를 모으면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모는 구슬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여 터보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그것은 너희 문제 같다고 말합니다. 모모와 켄은 화가 나서 그녀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켄이 수업에 들어가자 몇몇 남자애들이 즉시 다가와 그가 모모와 사귀는지 묻습니다. 켄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모가 엄청난 미녀이니 소개시켜 달라고 합니다. 켄은 친구를 얻었다는 기쁨에 눈이 멀어 미처 몰랐지만 이때서야 모모가 예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순한 생각을 없애려고 자기 자신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소년이 모모는 누구와든 자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켄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고 그의 몸에서 터보 할머니의 힘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년의 옷깃을 잡고 변신하며 모모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소년은 압도적인 힘에 무릎을 꿇고 켄은 원래대로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사과합니다. 소년들은 켄에게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해 어리둥절해합니다. 켄은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공포를 감추려 하지만 갑자기 가방에서 터보 할머니가 튀어나와 그의 힘을 즐기고 있냐고 묻습니다. 켄은 겁에 질려 가방을 움켜쥐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조용한 곳에 도착하자 그는 그녀에게 모모네 집 앞에서 뭘 하는 거냐고 묻고 터보 할머니는 세이코가 장난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이 그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말하고 만약 자신을 다시 몸속으로 들여보내준다면 능력을 가지고 조용히 떠날 수 있다고 말한다. 켄은 속지 않고 그녀를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는 놀라지만 다행히 모모였다. 그는 모모에게 터보 할머니에 대해 말하려 하지만 모모가 그를 쉬쉬하고 켄은 가방을 떨어뜨린다. 그는 모모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정말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모모는 그를 따라 뛰지만 잡지 못하고 그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 친구들이 남자친구와 싸웠냐고 묻자 그녀는 그가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다시 말한다. 친구는 켄이 자기 험담하고 창렬하고 부르던 반 애들과 싸워졌다면서 착한 남자라고 말해요. 모모는 켄이 왜 자신을 피하는지 더욱 혼란스러워해요. 한편 그 소문이 배후에는 핑크색 머리의 년, 에라가 있는데 자신이 학교에 오는 모든 이유라고 생각하는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며칠 전 욕조가 머리에 떨어지고 모모가 켄을 데려가면서 굴욕을 맛본 후 모모가 쉬운 여자라는 소문을 퍼뜨려 복수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증오는 단순한 심술이 아니에요. 그날 모모의 초능력을 목격했고 이제 모모가 악마라고 확신하며 자신이 모모를 막기 위해 선택받은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이 망상에 빠진 바보는 하늘에서 떨어진 금색 구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늘의 계시라고 믿고 있죠. 모든 일은 켄과 모모가 기차에서 터보 할머니와 싸우던 날 켄의 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일어났어요. 그중 하나가 에라의 머리에 떨어졌고 에라가 그것을 집어 올리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켄의 왼쪽 고환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종종 쓰다듬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갑자기 친구들이 그녀가 부탁한 것들을 가지고 온다. 구마 안내서와 낡은 십자가 같은 것들이다. 그녀는 그것으로 모모를 물리칠 계획이고 친구들은 그녀와 가까워진 자신들의 인생 선택을 다시 생각해본다. 에라는 들판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보인다고 말하지만 친구들은 보지 못하고 이제 그녀는 그것이 악령의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녀는 벽 뒤에 숨지만 두 소년이 그곳에 오자 그들에게 어리숙한 소녀인 척 연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방과 후에 영웅 놀이를 할 거라고 신호를 보내고 우연히 터보 할머니가 모든 것을 본다. 점심시간에 켄과 모모는 함께 점심을 먹고 있고 그는 여전히 그녀를 마주할 수 없다. 터보 할머니도 거기에 있었고 모모와 말다툼을 벌였어요. 하지만 켄이 말리면서 터보 할머니가 금색 구슬 중 하나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한 소녀가 구슬 중 하나를 찾았고 그 때문에 영혼을 볼 수 있는 숨겨진 영적 능력이 깨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영혼들이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모는 이제 그 소녀를 걱정하고 터보 할머니는 방과 후에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어요. 방과 후에 그 소녀를 찾기 위해 모였을 때 에라는 그들에게 다가와 모모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꽤 진심인 것 같아서 모모는 빨리 처리하기로 하고 켄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 후에야 터보 할머니는 에라가 자신이 말했던 소녀라고 밝혔어요. 에라는 모모를 버려진 창고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친구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모를 바닥에 눕히고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에라는 모모 위에 앉아 십자가로 제압하려 한다. 모모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친구들을 쓰레기통으로 날려버리고 에라는 그녀가 악마라고 더욱 확신한다. 십자가가 효과가 없자 에라는 금색 구슬을 꺼내 모모의 얼굴에 대고 세상을 구할 성물이라고 말한다. 모모는 켄의 갑오를 자기 얼굴에 대고 있다고 말하려 하지만 에라는 믿지 않는다. 바로 그때 켄이 달려와 에라가 악당이 아니며 매우 사악한 존재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모모에게 알린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악령이 에라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빼앗는다. 그 악령은 자신을 에라의 죽은 어머니라고 밝히며 자신이 계속 에라를 지켜보았고 이제 에라가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다.
켄이 에라로 변신하지만 영호는 켄보다 빠르게 그를 잡습니다. 영호는 켄을 통째로 삼키고 모모는 막으려 하지만 손이 묶여서 전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영호는 모모를 날려버리고 켄을 삼킨 후 에라에게 자신이 10년 동안 어릴 적 우연히 에라를 처음 본 이후로 에라를 만나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합니다. 에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에게 모모의 부하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때 잔해에서 모모가 나타나 영혼에게 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에라는 영혼이 켄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영혼을 물리치자고 제안합니다. 모모는 에라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갑자기 터보 할머니가 모모 친구의 스마트폰을 훔쳐 잔해에서 기어 나옵니다. 할머니는 영혼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그녀가 곡의 실키라는 신이님을 알아냅니다. 반면 에라는 실키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이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화가 난 실키는 소녀를 통째로 삼켜버리고는 딸의 마음을 타락시킨 죄로 모모를 비난합니다. 실키는 머리카락을 쏘아내어 모모를 잡지만 터보 할머니는 이 상황에서 그녀를 돕기를 거부합니다. 실키는 모모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모모는 욕설을 하고 분노한 실키는 모모를 벽에 끌고 다니다 바닥에 내던집니다. 실키는 모모의 눈을 가리고 목을 조르며 용서받고 싶으면 엄마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모모는 실키를 욕하고 분노한 실키는 모모도 삼켜버리고는 자신의 아이를 잃은 슬픔에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터보 할머니가 나타나 살고 싶으면 삼킨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실키는 이런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묻고 터보 할머니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미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실키가 불에 붙었어요. 모모랑 같이 머리카락을 삼켰는데 에라가 가지고 있던 십자가가 라이터였거든요. 모모가 그 라이터로 실키를 불태웠고 실키는 배에서 타는 머리카락을 뽑아내면서 모두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실키는 인간이었을 때 딸을 잃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딸을 찾으려고 도시를 미친 듯이 헤매던 기억이 에라를 빼앗긴 슬픔을 더욱 크게 만들었어요. 실키는 켄과 모모를 저주하며 머리카락으로 강철빔을 던졌어요. 두 사람은 창고의 좁은 틈으로 도망치고 모모는 켄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실키가 그들을 찾아내 머리카락으로 모모를 날려버리고 켄에게로 향했어요. 실키가 공격했지만 켄은 변신 덕분에 에라를 안고 공격을 피할 수 있었어요. 실키는 창고의 복잡한 구조와 곡의 실력을 이용해 켄에게 접근한 뒤 발차기로 그를 날려버립니다. 이제 에라는 의식을 잃고 무방비 상태이며 실키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에라가 더 이상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란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며 그 방법으로 에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에라를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키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그때 모모가 나타나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실키는 머리카락으로 무엇이든 묶을 수 있지만 붙잡은 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때 켄도 모모를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갑자기 실키는 갇힌 것을 벗어나기 위해 철골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모모는 자신의 능력으로 실키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그녀는 켄에게 전력으로 힘을 써서 악령을 날려버리라고 말하지만 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켄은 전력으로 힘을 썼던 때는 항상 목숨을 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모모는 켄에게 실키를 온 힘으로 차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다툼하는 사이 실키는 모모의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공격합니다. 모모는 실키의 공격으로부터 켄을 구하려고 켄을 걷어차고 서둘러 실키를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실키는 초능력을 뚫고 머리카락을 순식간에 다시 기르며 모모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켄도 동시에 능력을 발휘하여 돌진하며 온 힘을 다해 실키의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켄은 실키를 벽을 뚫고 옆 건물까지 날려버리고 실키는 기절합니다. 모모는 감탄하지만 켄은 이미 기력이 다했고 터보 할머니는 켄이 자신의 힘을 단 한 번만 썼기 때문에 그를 걷어찹니다. 모모는 할머니께 전화해서 영혼을 다스려야 하는지 묻지만 터보 할머니는 실키가 방금 자신의 공격 중 하나를 먹었고 당분간 능력을 사용할 수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라가 금색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그것을 찾으러 가고 모모는 그 소녀가 실키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합니다. 터보 할머니는 곧 켄의 금색공들을 찾고 그가 기뻐하는 동안 아라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켄과 모모는 놀라서 아라를 확인하러 가고 정말로 맥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터보 할머니는 영혼에게 먹혔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며 그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모모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하고 구급차를 부르라고 말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아라의 심장을 압박하여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하며 켄에게 산소를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고 그때 실키가 깨어납니다. 켄은 실키와 싸우려 하지만 영혼은 아라를 되살리는 것을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모에게 자신의 기운을 빼앗아 아라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야 아라를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모는 그녀를 믿지 않고 다시 자신들을 먹으려 할 것이라고 말하며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실키는 다시는 아무도 먹을 수 없도록 자신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모모는 어리둥절하지만 터보 할머니는 실키의 기운을 사용하는 것이 아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모모는 여전히 그 영혼을 믿지 않아서 켄에게 변신해서 만약 그녀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라와 실키의 기운을 잡고 그들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기운이 빼앗기면서 실키는 자신이 살아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던 미혼모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심지어 직업, 일까지 했습니다. 딸은 그녀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생일 밤에 2명의 깡패가 그들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실키를 폭행하고 딸을 납치했습니다. 실키는 필사적으로 딸을 찾으려 했지만 길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귀신이 된 후 실키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린 아라는 실수로 그녀를 만졌는데 방금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라는 실키가 귀신인 줄 몰랐지만 실키는 아라를 보고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던 실키는 자신이 아라의 어머니라고 믿고 아라를 위해 이번에는 괴물이 되어서라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모모가 아라의 몸에 자신의 기운을 완전히 옮기자 갑자기 그녀의 회상이 끝납니다. 모모는 무릎을 꿇고 켄은 모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하며 실키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모모는 실키의 기억을 보았다며 켄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그때 아라가 갑자기 깨어납니다. 실키는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자신을 해치려는 괴물이 된 것을 아라에게 사과합니다. 실키는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하고 터보 할머니는 실키가 아라에게 모든 기운을 주었으니 죽을 것이라고 모모에게 말합니다. 아직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승으로 갈 수 없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워져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모는 당황하며 도울 방법이 없냐고 묻고 터보 할머니는 그 어떤 것도 망령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키는 애쉬를 보며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딸이 안전하고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자신이 더 좋은 삶을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갑자기 아라가 그녀에게 달려온다. 아라는 실키를 껴안고 다시 한번 엄마라고 부르며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한다. 영혼은 마침내 딸의 얼굴을 기억하고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데 필요한 평안을 얻는다. 영혼이 마침내 흙으로 변하자 아라와 실키는 울고 아라는 영혼이 평화롭게 저 세상으로 가기를 기도하며 그녀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나중에 모두 모모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켄은 모모와 아라를 번갈아 보면서 누가 더 예쁘고 누구에게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하려 한다. 모모는 갑자기 아라에게 욕조를 머리에 떨어뜨린 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냐고 묻는다. 모모는 별일 아니었다고 말하며 그 일로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니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라가 켄을 놀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아라는 국수를 후루룩 마시면서 모모가 악마라고 확신하며 그것이 자신이 모모를 적대시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한다. 모모는 아라에게 바보, 멍청이라며 다 틀렸다고 말하며 국수를 더욱 거칠게 후루룩 먹는다. 아라는 곧바로 켄을 가리키며 자신이 악마가 아니라면 켄이 실키와 싸울 때 왜 악마처럼 보였냐고 묻는다. 게다가 아라는 세이코처럼 아름답고 젊은 여자가 모모의 할머니일 리 없다고 믿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세이코는 곧바로 굴복하고 아라의 편을 들며 모모가 정말 악마라고 말한다. 이것은 아라의 망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그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악마이고 모모는 지구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한다. 모모는 그녀의 헛소리에 질려 국수를 입에 가득 넣고 웅얼거리는 래퍼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아라도 같은 짓을 하고 둘은 테이블을 돌며 구구가가 듀오링고로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켄은 국수에 집중한다. 아라가 배부르게 먹고 나서 다음에 자신이 모모를 이길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집을 나선다. 세이코는 모모를 좌절시키며 그녀를 격려하고 갑자기 아라는 켄에게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번 자신을 구해줬는지 묻습니다. 켄은 누군가를 구할 이유가 필요 없다고 대답하고 아라는 감동합니다. 그녀는 켄에게 여전히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언젠가 모모의 지배에서 그를 구해낼 것을 맹세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달아나고
모두들 그녀의 망상 수준에 어리둥절해합니다. 곧이어 켄은 터보 할머니가 그의 가족 보석을 제자리에 넣으려 하자 위기에 처합니다. 세이코가 배트를 들고 터보 할머니의 공을 치려 하자 본격적인 야구 경기가 됩니다. 다행히 켄에게는 세이코가 공을 놓치고 금색 공이 제자리에 맞아 그의 몸에 다시 붙습니다. 켄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는데 이는 그의 다리 사이에 다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증명하며 그는 동시에 기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모모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해. 점심시간에 더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지만 켄은 보고서를 해야 한다고 말해. 방과 후에 PC방에 가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또 다른 핑계를 대며 거절해. 나중에 모모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자 친구들이 켄과 함께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봐. 모모는 그가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수상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친구들은 모모를 놀리며 켄이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냐고 묻고 이번에도 모모는 그들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 모모는 갑자기 아라가 켄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떠올리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모모는 친구들에게 음료수를 사러 간다고 말하지만 가는 길에 켄이 바쁘다고 했는데 자신이 켄에게 다가가는 것이 맞는지 계속 고민해. 갑자기 모모는 아라 위에 켄이 묘한 자세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함께 보자 심장이 내려앉으며 주스를 떨어뜨려. 몇 분 전 켄은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비해 모모에게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혼자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라가 다가와 자신은 인간이고 켄은 악마이기에 절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켄에게 갑자기 생긴 그녀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고 그녀는 켄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켄에게 다가가 키스하려고 했지만 켄은 당황하여 그녀의 얼굴을 때리며 밀어냈습니다. 켄은 그녀에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아라는 책에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키스해야 한다고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켄은 어떤 책에 그런 게 나오냐며 놀랐고 아라는 아버지의 옥수수 수집품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켄은 그녀에게 창고 자료를 바꾸라고 한 뒤 그녀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아라는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키스하려고 했으며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니 무슨 일이 있어도 키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 아라가 켄을 넘어뜨리면서 둘 다 넘어졌다. 아라는 눈을 감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켄에게 키스를 받으려 했고 바로 그때 모모가 그들을 발견했다. 모모가 주스박스를 떨어뜨리자 켄의 시선이 모모에게로 향했고 모모가 오해할 것을 깨닫고 켄은 당황했다. 켄은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모모는 그를 인생 최악의 쓰레기라고 부르며 교실로 돌아갔다. 켄은 오해를 풀려고 모모를 따라가지만 모모는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모모는 켄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화를 냈고 켄은 실제로 거짓말을 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교실로 돌아온 모모는 바람을 핀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다. 모모는 모든 기운을 잃고 미쳐가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그녀를 걱정했다. 반면에 켄은 모모에게 거짓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업 중에도 계속 운동을 합니다. 모모에게 알리지 않고 강해져서 멋져 보이고 싶었지만 오히려 멋지게 역효과를 냈습니다. 갑자기 발밑이 물에 잠긴 것을 알아차리고 교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을 때 갑자기 아라의 도움 요청 소리가 들립니다. 켄은 밖으로 달려가 아라를 찾고 학교가 완전한 어둠에 둘러싸이고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아라가 무서워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라는 모모가 이랬다고 생각하고 켄은 모모가 걱정됩니다. 켄은 모모의 반으로 가서 확인하지만 모모는 거기에 없습니다. 한편 모모도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폐쇄된 것 같고 아무도 없어. 그녀는 켄을 걱정하기 시작하지만 그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네스호 괴물의 친척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 괴물이 무엇이고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벽 뒤에 숨는다. 그녀가 살짝 엿보려고 하자 그녀의 발이 물에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이 괴물에게 닿아 그녀의 위치를 알린다. 모모는 숨으려고 쭈그리고 앉고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괴물의 파문이 강해지자 공포에 휩싸인다. 그러자 괴물은 많은 물을 토해낸 후 파괴적인 레이저빔을 발사하여 복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자 괴물은 자리를 떠나기로 한다. 모모는 그 공격 이후 어찌어찌 무사하지만 이제는 켄이 더 걱정됩니다. 한편 켄과 아라는 괴물의 공격 소리를 듣고 켄은 이 사건이 모모네 집에서 외계인에게 공격받았던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라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만 아라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켄이 외계인은 존재하며 인간의 생식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확신시키자 갑자기 그들 앞에 괴물이 나타납니다. 돌연변이 히트멜리가 아라를 예고 없이 공격하지만 켄은 초인적인 형태로 변신하여 그녀를 위험에서 구해냅니다. 그는 아라에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싸울 수 없으니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강력한 압력을 느껴 변신이 풀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갑자기 과거에 모모를 납치했던 3명의 이상한 외계인들이 그의 주위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켄에게 자신의 바나나를 원한다고 말하고 아라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섭니다. 켄은 그녀에게 지금 최악의 위험에 처했으니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외계인들은 현재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강력한 공격으로 그녀를 날려버리고 높은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만 남을 수 있도록 설치한 장벽을 그녀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아해한다. 그들은 켄에게 그의 바나나가 특별하니 가져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보였고 그들은 그것을 연구하여 자신들에게 이식하고 싶어한다. 켄은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고 저주받은 힘이고 사실 자신은 약골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게인들은 연구를 통해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를 들어 올려 옷을 찢기 시작하여 바나나를 잘라내 연구하려 하는데 갑자기 분홍색 머리카락과 빠르게 회전하는 무언가에 무긴다.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그때 회전하던 사람이 멈추는데 아라가 고개 실크의 능력을 얻어 켄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